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장 초반 눌림이 있었으나 눌림이 발생한 요건이 해소되고 나서는 약보합권으로 마감하였고, 해외 시장은 유럽 증시가 강력한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은 커다란 음봉을 맞아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닥권에서 변동성이 처음으로 의미 있는 고개를 들었는데요. 시장 이제 다 온 것일까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강보합 출발 후 처음 1시간 동안 아주 매서운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대체 이 하락이 왜 나온 건지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슈퍼개미 콜옵션 매수 손절이었습니다. 어제 개장과 함께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개인 투자자가 일중 3차례에 걸쳐 콜옵션을 대량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에 가속도를 붙였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계획하고는 있었지만 개인이 콜옵션 매수가 붙으니 떨어내기를 약 2시간 동안 시도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나서 종가 고가의 흐름이 나왔다, 이런 얘기 했었죠. 오늘은 개장과 함께 콜옵션을 사정없이 던지게 되었고 결국 지수는 3포인트 넘는 급락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개인이 콜옵션 샀다가 판 게 대체 무슨 대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12월물 쿼드러플 옵션 만기주예요. 그러지 않아도 옵션 프리미엄이 다이어트 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억에 가까운 높은 델타 값을 가진 옵션을 빠르게 매수했다가 빠르게 매도하면 시장을 충분히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개장과 함께 개인이 콜옵션 매수분 335를 빠르게 청산하자 전일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했던 것을 풀어내면서 지수 급락이 나왔고, 이때 선물 베이시스도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콜옵션 매수분이 청산되자 베이시스는 점점 살아나기 시작했고, 시장은 장마감까지 별다른 흐름을 보이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 종합주가지수 2500선을 놓고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구간에 안착해서 지금 횡보를 보인 지도 8거래일이 넘기고 있죠. 옵션 프리미엄도 지금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뜬금포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즉, 아직도 하락 조정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옵션 미결 동향을 보면 슈퍼개미 콜옵션 매수가 빠져나간 행사가 335를 제외하고 나면 콜클래스에서는 계속해서 내가격 콜옵션 미결이 감소하고 있고요. 풋클래스에서는 여전히 델타 값이 높은 풋옵션들이 신규 미결이 증가하고 있어요. 시장이 계속해서 하방 경직을 보이며 언제든지 위로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11월 말까지는 시장이 계속 위로 가든 아니면 최소한 아래쪽은 막혀 있어 보여요. 어제 우리 시장 변동성은 하락했지만 해외 시장의 변동성은 드디어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변동성 하방 경직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도 의외의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해외 시장과의 변동성 수준도 얼추 맞춰졌어요. 그래서 오버슈팅, 언더슈팅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월말 시장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죠. 그래서 최소한 11월 말까지는 숏 관점은 잠깐 접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과 함께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독일 증시가 강했는데요. 독일도 8거래일 동안 횡보를 보이다가 11선에서의 조정을 확인하고 바로 위로 출발한 전형적인 기술적 상승에 숏커버 장세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시장 상승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궁색한 병명으로 느껴지고, 월말이 다가오면서 숏 포지션 청산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영국 증시? 영국 증시는 아쉽게도 전혀 오르지 못하고 또 눌렸습니다. 참 징그러운 영국 증시입니다. 증시뿐 아니라 채권 시장이 더욱 큰 상승했죠. 특히 단기물 위주로 숏커버가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지난 3분기의 금리 레벨을 아주 쉽게 깨버리고 말았는데요.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한 것도 그렇지만 올해 내내 채권 숏을 갖고 있던 그런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걷어내면서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분기 말에 발생하게 되면 다음 분기에서 추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채권 숏을 쌓을 좋을 기회가 되죠. 근데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포지션을 청산하려는 흐름이 강할 뿐 신규로 포지션을 쌓고자 하는 트레이더가 얼마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권 숏이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올해는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로존 단기 채권의 연이은 강세도, 이 미국 국채도 이 단기물 위주로 강세를 보였죠. 11월에 들어서 초반에 눌렸던 투텐 스프레드 이제 빠르게 살아나고 있는데요. 볼게요. 네, 다시 빠르게 살아나서 이 11월의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0월에 이제 한참 증시가 안 좋았을 때 이 투덴 스프레드가 빠르게 개선되는 것이 이거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연말에 이게 플러스로 돈다 그러면 증시가 참혹하게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의 논리는 단기물은 가만히 있고 장기물이 폭락하면서 투텐 스프레드가 플러스로 도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단기물이 오르고 장기물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월말 수급에 의해서 오르는 것이 옷이지 이 펀더멘털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증시가 당장 망가지기는 어렵겠죠. 다만 증시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과 꼭지를 쳤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즉 꼭지를 쳤다고 A형 하락, 스파이크를 치면서 A형 급락이 나오는 것, 이거와는 좀 다른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통화시장 볼게요. 통화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에서 스퀴즈가 났던 이 비달러 바스켓들이 고르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기 과열에 의한 조정 그 정도였고, 기술적인 지지를 받을 자리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통화시장의 조정은 의미 특별히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한편 상품시장에서는 기름이 아주 난리부르스를 쳤어요. 유럽 세션에서부터 기름은 오펙 플러스 기대감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전일 중요한 양봉이 나온지라 기술적으로도 매수가 들어오기 유리한 상황이었죠. 유럽 세션에서 꾸준한 상승이 시작되면서 주요 이평선까지 점진적 상승하면서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까지 상승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미국 세션 개장 앞두고 유가는 다시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재고 발표 나오기 전까지 유가는 하락을 시작해서 재고 발표 직전에 유가는 마이너스까지 돌아서게 됩니다. 원유 재고는 160만 배럴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증가는 아니죠. 뭐 1000만 배럴 수준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는 재고 감소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증가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준은 아니었어요. 또 이미 유가가 마이너스권으로 충분히 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재고 발표 직후에 약간 눌렸다가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은 유럽 세션에서 기름 매수세가 있었던 것을 떠올려야 돼요. 유럽 세션에서 유가가 강세를 보이다가 미국 세션에서 이 원유 재고 같은 이벤트를 앞두고 늘리게 된다. 그러면 이벤트가 해소되고 나면 원래의 추세로 복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가는 점진적 반등을 시작해서 유럽 세션 마감 무렵에는 플러스로 돌기 시작했고요. 유럽 마감 이후에는 숏 커버가 더욱 강하게 들어와서 장중의 눌림을 모두 만회하고도 1.5%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강력한 숏커버에 의한 상승을 하자 개장 전 꾸준히 올라서 나스닥 선물은 개장 전 현물 기준으로는 연중 신고가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어 강력한 숏 스퀴즈가 30분 동안 들어왔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은 16,2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후 추가 상승을 보이지 못한 채 30분 동안 이 16,200포인트를 약간 밑돌며 버티는 모습을 보였어요. 원래 시장이 강세장일 경우에는 고가권에서 이렇게 횡보한다. 그러면 다음 30분에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레벨업을 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주요 기술주들이 또 신고가를 아예 갭상승으로 출발하자 하나둘씩 차익 실현이 매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현상은 지난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동안 초강세를 보이던 브로드컴이 조심스럽게 고점을 형성한다든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등 시장이 거의 정점에 닿았다라는 증거들이 있었는데 변동성은 점점 살아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놈이 변동성이 살아나야 시장이 의미 있는 하락 전환을 할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변동성이 드디어 단기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싶어요. 장 초반 30분 증시가 달릴 때 변동성은 빠지지 않고 버텼죠. 이후 나스닥 선물이 2단 하락을 하면서 유럽 세션 마감까지 고점 대비 1%의 하락을 한 구간에서 오히려 첫 하락에는 변동성이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의 하락 구간에서 변동성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증시 움직임이 그게 사실상 전부였기 때문에 변동성이 뭐 크게 오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지수가 상승할 때 변동성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 구간 이상의 상승 나온 거는 오버슈팅이다. 이런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바로 숏을 볼 수는 없어도 시장이 한계에 왔다는 증거가 하나둘 채워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미 있었던 또 하나의 흐름은 러셀입니다. 어제의 글로벌 증시 흐름을 숏스퀴즈로 정리한다면 러셀도 숏스퀴즈가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서 개장과 함께 바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러셀은 한번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강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죠. 특히 숏스퀴즈라면 더욱 그러한데요. 실제로 초반 30분
나스닥이 1% 가까이 상승을 한 상황에서 러셀은 스트레이트로 2%를 찍어버렸어요. 물론 그 뒤에 나스닥 선물이 점점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러셀도 조정을 받았지만 나스닥이 보합, 심지어 마이너스를 찍는 상황에서도 러셀은 여전히 플러스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장마감 1시간 놓고 나스닥 선물이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자 버티던 러셀도 스탑로스가 나가면서 당일이 상승폭을 모조리 내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금융주인데요. 기술주들이 눌리면서 금융주가 의외로 강력한 급등을 했죠. 이 또한 숏스퀴즈라고 보는데요. 오전이 숏스퀴즈가 마무리되고 나서 시장이 눌리자 어쩔 수 없이 눌리긴 했는데 11월까지 시장을 달구었던 이 테크 중심의 매수세가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참, 파페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화요일에 22% 상승을 했던 것이 자진상 장폐제 안 하고 파산 선차를 밟을 수 있다. 뭐 이런 소식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58% 하락을 해서 10달러를 깨버렸어요. 아, 참 미국 주식 참 무섭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여전히 종합주가지수 25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월말 장세만 끝난다면 박스를 위든 아래든 어디로든 돌파할 수 있다고 봐요. 11월 말까지는 올라오면 콜매도, 내려가면 풋매도 이렇게 대응한 것이 좋겠지만 이제는 글로벌 변동성과의 키 맞추기도 얼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포지션 축소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우리 시장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투기 종목들이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어서 전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나머지 종목들 보면 참 진짜 처참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12월 들어서는 종목 쇼핑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러셀을 잘 잡았다가 결국 손절을 하고 말았어요. 조금 아쉬웠던 것은 유럽 증시는 숏스퀴즈를 끝까지 하면서 종가 고가를 만들었는데 러셀도 충분히 그런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고 봤는데 의외로 엄청난 윗꼬리를 만들어버렸죠. 이거 월말까지는 최대한 매매를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대신 변동성 12월물 선물은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보고 목요일부터는 변동성 선물을 분할해서 매수해 볼 계획이에요. 마지막으로 엔화 강세콜 스프레드가 충분히 이익을 확보했다고 보기 때문에 또 엔화 강세콜 포지션 청산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